과거 한동훈에 대해 여러 개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기별로 나누어 모아서 올려본다. 2024년 1월 22일에 올렸던 글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한동훈은 여당 차기 대권 잠룡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참에 오늘 처음 한동훈 연설을 찾아봤다. 기가 부족하고 들떴다. 대권까지 가는데 힘겹겠다. 현재는 그렇다. 2024년 3월 7일에 올렸던 글이다. 한동훈은 두껍고 큰 안경을 일종의 패션이자 이미지 메이킹으로 사용하고 있다. 옷 패션도 명품급으로 세련되게 입어 패셔니스타로 불리기도 한다. 재산이 100억이 넘을 거니 본인 재산 신고 40억이고 쳐도 김앤장로 펌 변호사라. 이 정도 재산은 축적했을 거라 본다면 패션과 액세서리에 돈 쓰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 가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안경은 사람의 이미지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자들은 안경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이미지가 너무 많이 변하고 특히 미혼 시엔 안경을 쓰면 미모가 많이 깎여 대부분 렌즈를 끼다가 결혼 후엔 다시 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다. 얼굴의 특징이 약하거나 안경을 안 쓰면 어벙해 보이는 타입이거나 인상이 더럽거나 너무 강해 보이거나 하는 사람은 안경으로 커버를 하기도 한다. 가수 조영남이 두꺼운 검은 안경테로 좀 못생긴 얼굴과 허벙한 느낌을 지적인 이미지와 인상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최초의 연예인이 아닐까 싶다. 그 외 요즘 연예인들 중 두껍고 큰 안경으로 이미지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 안경을 안 쓰고 좋은 이미지이면 이게 제일 좋은 거이고 눈이 나빠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쓴다면 이왕이면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용도로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 잘 맞는 안경테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개운 방법이다. 한동훈은 얼마 전 행사에서 아기를 안아주다가 아기가 안경을 벗기는 바람에 맨 얼굴이 본의 아니게 공개가 되었다. 이 영상이다. 일단 한동훈이 눈도 안 나쁘면서 안경을 쓴다거나 안경알 없는 안경을 끼고 이미지 메이킹한다는 루머는 이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안경 벗겨질 때 렌즈가 분명히 있고 렌즈 도수에 의해 뒤에 여자 얼굴이 왜곡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왜곡도를 보면 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이 굉장히 잘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경을 쓰고 있을 땐 사실 그렇게까지 상이 좋은 줄 몰랐는데 안경 벗은 얼굴을 보니 상이 굉장히 좋다. 이유 없이 최상위 권력 자리까지 간 게 아니란 거다. 다만 코가 너무 직선으로 높아 고집이 상당해 보인다. 이러면 본인이 최고 권력에 오르기 전에 최고 권력층들과 권력 다툼에서 부딪히기가 쉽게 된다. 그리고 안경을 벗은 얼굴은 무난히 생긴 얼굴이나 이미지 각인에는 약한 얼굴인데 아마 그래서 두꺼운 검은색 계열 안경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이미지 메이킹 안경으로 이미지 각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안경을 벗으면 인지도가 팍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만들어낸 안경 이미지로 대통령이 탄생한 전례가 없었기에 향후 어떤 결과를 낼지 잠옷 흥미로운 일이다. 2024년 4월 10일에 올린 글이다. 오늘 총선이 끝났다. 힘당이 대패를 할 거라고 출구 조사가 나왔다. 야당 200석, 여당 100석 정도. 거의 2배 차이가 날 거라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개표 상황을 보니 출구 조사와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다고 한다. 사전선거 36%의 변수와 출구 조사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다. 아마 힘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보이기도 한다.
1월경에 한동훈에 대한 관상평을 올린 적이 있었다. 기가 부족하고 들떠서 대선 주자로 가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평이었다. 그때는 그냥 개인상평을 올린 거였는데 이게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를 알려주는 시그널이 된 것 같다. 즉 한동훈은 이번 대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는 물론 대선 잠룡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건데 대선 주자로 넉넉히 가고도 남을 상평이었으면 이번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를 했을 거거나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승가를 올렸을 거란 거다. 그래야 대선 주자로 확실한 자리를 매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그널이란 게 서로 원인과 결과를 위해 연결이 되어 있었던 셈인 거다. 한동훈이 잠룡에서 빠지면 향후 누가 힘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2024년 7월 25일에 올린 글이다. 한동훈이 힘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전에 한동훈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이 글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글 올린 시점에서 겨우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만 말하면 한동훈이 당대표를 발판으로 대권 가도록 하는데 있어 험난한 장애가 도사리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 나온다 해도 힘겹다는 거고 이는 지금의 상과 행상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남은 3년을 거치면서 행상이 확 바뀌어진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두고 볼 일이다. 2024년 12월 26일에 올린 글이다. 한동훈이 조금 전 힘당 당대표를 사퇴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여 힘당 내와 힘당 지지자 사이에서 배신자로 몰린 것이다. 현재 의원 신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직이 된 셈인데 유력 대권 주자에서 한순간에 땅으로 간 거다. 앞으로 대선 후보로 나설려 해도 현재 힘당에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뭔가 되려 하는 것도 힘들게 됐다. 역시 상이 부족했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같이 친한파 몇 명을 끌고 나가 창당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다. 그러나 정치 경력이 준석이에 비해 거의 없어 어찌 될까 모르겠다. 사실 나는 오래전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몇 번이나 글을 올렸었다. 상이 부족해서 대선 주자로 되기 힘들다고 했었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혹 예견이 틀린다면 내가 관상 공부가 덜 된 거지 관상이 틀리는 경우는 드물다.